지금부터는 그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점입니다. point of view, 뭐 viewpoint, 뭐 standpoint, 뭐 perspective, 뭐 angle이라는 그런 어떤 영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갖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세상이나 사물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특히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그런 안경만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보다는 그런 어떤 다양한 색깔들, 흰색 안경, 그런 빨간색 안경, 그런 파란색 안경, 그런 녹색 안경, 이런 다양한 안경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보는 것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다 우리가 그런 세상들을 갖다가 조금 더 그런 다채롭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을 걷더라도 그죠? 그런 어떤 아스팔트가 깔린 혹은 시멘트 바닥에 있는 그런 어떤 잘 닦여진 어떤 그런 길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그죠? 우리의 어떤 다양한 길들, 뭐 산속길, 오솔길, 샛길 그죠? 이런 다양한 길을 갖다 이렇게 걸어가 보는 것도 그죠? 또 다른 그런 또 묘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갖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죠? 어떤 그런 하나의 길 혹은 그런 하나의 그런 관점 그런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갖다가 마치 정답인 양, 그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 다양한 그런 어떤 관점,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길, 어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에, 그죠? 이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죠? 바로 강령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집단의 어떤 그런 신념 체계나 어떤 그런 규범 체계를 갖다가 마치 정답인 양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죠?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주의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관점과 비슷한 어떤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혹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다른 용어로서는 뭐 증거 체계, 뭐 참조 틀, 뭐 참조 체계, 뭐 이런 용어도 이렇게 뭐 책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창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 각자의, 여러분들 각자의 세상을 보는 일종의 창 역할을 한다, 뭐 안경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이라는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렇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에 있는 어떤 부분인데요. 자,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그런 정신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프레임들을 갖다 계속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만다 이게 교육 변혁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아니면 이게 사회 변혁이 어떤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갖다가 바꾸는다 혹은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상식적인 통념으로 그런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거부하고 새롭게 세상을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라는 것은 언어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언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려면은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말하는 것들이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장을 했는지 본인이 만다 지금 뭔가 변화되고 있는지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다 본인이 만다 예전의 삶에서 있던 그런 말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런 언어를 갖다 비교해 보면 그죠?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데올로기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학술서적인 이런 책에 그죠?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쓰이고 있는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개념을 좀 설명해 보려 하면은 이게 또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은 또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죠. 자,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그 당연하게 여기는 지식이나 신념, 그런 가치를 의미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편적이지 않은 것인데 마치 보편적인 양 규정한다든지, 이게 그냥 특수한 그런 어떤 사실에 불과한데 마치 일반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마치 뭐한다, 그런 어떤 자연의 섭리나 그런 자연 법칙인 양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마치 이것을 갖다가 그런 신의 섭리로 그죠, 이렇게 당연하게 그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개념과 아주 밀접한 게 바로 이 교조화와 이 자연화, 뭐 이쪽 개념과 상당히 그 이게 유사한데요. 자, 예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죠,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그죠, 아주 심각한데 그죠. 자, 뭐 이런 겁니다. 자, 경쟁은 자 불가피하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좋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경쟁을 갖다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재 우리 사회. 이게 바로 이런 어떤 경쟁 이데올로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전에 그죠, 그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는데 그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 그렇지만 남자는 그 별나도 된다. 사실 이게 여자는 얌전해야 되고 남자가 별나도 된다는 것을 이게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그런 자연 섭리거나 자연 법칙이나 그런 신의 섭리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마치만다 그 보편적인 것인 양 이렇게 규정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남성 중심의 그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죠, 우리 그 사회에서 그죠, 그런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그죠, 특히 그 일하는 그 노동의 문제에서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통 그 자기 개발 서적을 보게 되면 그죠, 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절로 따라올 것이다. 자,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죠, 그 약간 뭐랄까 그 위장되고 은폐된 그런 엘리트주의가 밑에 토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안 좋아하는 누가 합니까? 그거 그렇게 되면 사회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죠, 마치 좋은 거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마치 여기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다 우리가 그죠, 하나하나씩마다 되짚어보고 그죠, 과연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자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죠,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서 만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자, 우리 사회에서, 자, 어떤 이데올로기 있는지 갖다가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그 권력, 이 파워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권력이라는 개념은 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그죠, 이런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뭐 어떤 정치적으로 만다 이렇게 그 행정부 관료나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사정기관인 그런 어떤 검찰 기관들, 아니면 경찰, 아니면 그 경제적으로 그죠, 돈이 많은 그런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나 그런 어떤 사장님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어떤 뭐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권력의 개념이 그죠, 어떤 그런 상대방에게 만다 뭔가 이렇게 강제하고 그죠, 이렇게 억압하고 뭐 금지하고 그죠, don't 뭐 하지 말라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죠,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들의 그 일상적인 삶에서 그죠, 그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그죠, 이런 행사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죠, 그 뭐 국회의원이나 뭐 검찰이나 그 회장님들만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의 그 가정 생활에서, 그죠? 이 부모님들이 만다, 자식에게 만다, 이렇게 권력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그죠? 이런 어떤 교수님이나, 교사들이 만다, 학생에게, 그죠? 이렇게, 그죠? don't, 뭐 하지 마라고 이렇게, 그죠? 강요하고, 억압하고, 금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만다,
우리 그 사회적인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그죠? 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죠? 우리들의 그런 사회적인 상호 관계망, 이런 사회적인 어떤 상호 관계만큼 이 권력이 지금 우리 삶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그죠? 또 상당한 정도로는 그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뭐 강제하는 어떤 그런 어떤 패턴도 물론 있겠죠. 그죠? 뭐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강제하거나 그죠? 뭐 대학의 교수님들이 만다 학점을 빌미로 해서 그죠? 이렇게 학생들을 강제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권력의 그런 어떤 힘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만다 이 습관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습관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개념들, 그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그런 신념이나 그런 어떤 가치 체계들을 갖다가 만다 어떤 교육시켜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공유시켜서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만다 우리 몸속에 만다 이 습관처럼 쫙 달라붙었을 경우에 그죠? 실질적인 그런 어떤 권력의 힘을 그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푸코의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자, 절망감과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 쇠와 강철로 된 사슬은 부식되고 만다. 쉽게 말하면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것들은 부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다 어떤 습관적으로 그런 굳어진 그런 관념의 결합은 거죠. 더욱더 강하게 조여드는 사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그런 부드러운 그 두뇌 신경 조직에 만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우리 몸에 짝 달라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그죠 강제하지 않더라도 만다 스스로 이렇게 대가리 숙이는 거죠. 속된 말로 이렇게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을 갖다가 좀 불행하게 하는, 참 괴롭게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권력 관계들을 갖다 그죠. 우리가 하나 재점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권력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주의 있게 그 보셔야 될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 그 헤게모니 개념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그죠? 그 이탈리아 그 마르크시스트인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한 집단이 그 다른 집단을 그 지배하는 것 혹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 헤게모니라 그럽니다. 자, 이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그 권력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그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헤게모니의 가장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그 힘이라든지 그런 강제라든지 그런 어떤 무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그런 지배가 아니고 그죠? 어떤 그런 자발적인 그런 동에 의한 그런 지배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설거지 헤게모니라는 그런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예를 하나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두고, 그죠? 뭐 이런 겁니다. 자, 피지배 계급인, 자, 여성들이, 자, 지배 계급인 그런 남성들을 위해서, 그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그런 설거지를 해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메커니즘 속에는, 그죠? 그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지배 계급인 엄마가 그죠? 사실은 이 그 설거지라는 게 상당히 육체 노동에 해당되거든요. 사실은 그 하기 싫은 건데 그 남성들을 위해서 그냥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설거지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설이나 명절 때 그죠? 설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때 그죠? 이렇게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어떤 육체 노동을 갖다가 그죠? 또 그 아들을 부르지 않고 그 딸을 또 이렇게 설거지 하도록 또 불러요, 이렇게. 이게 또 뭡니까? 이런 설거지 그 헤게모니가 만다 결국에는 그 딸까지 만다 이렇게 그 전염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그죠? 우리 사회에서 그죠? 1997년도에 이렇게 그 IMF가 이렇게 불면서 그죠? 그 남성들의 그 많은 그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여성들의 그 어떤 사회생활에 그 진출하는 기회가 상당히 이렇게 그 많이 그 넓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그 저임금 노동으로서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성들이 만다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돈을 버는데 이 돈도 벌고 또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육아도 이렇게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다 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설거지를 갖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줬지 왜 우리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구조를 갖다 우리가 당연시하지 하는 이런 어떤 문제 의식들이 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현명한 그런 어떤 남성들은 만다 집에 그 식기세척기, 그죠? 큰 식기세척기를 사가지고, 그죠? 이런 문제를 갖다 해소하는 그런 어떤 남성들이 있고, 그죠? 또 반면에, 그죠? 아직 그 총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남성 중심의 그런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그죠. 여성들이 그냥 싫지만은 그냥 알아서 그냥 설거지를 해줘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이 만다, 이거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단체, 심지어 그 남성 단체에서도, 집단에서도 이런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이 뭐 설거지 헤게모니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이 만다 신문이나 언론이나 그죠? 한번 설 명절 돼 보세요. 추석 때 보세요. 그죠? 언론에서 그죠? 맨날 그죠? 이렇게 이런 어떤 어떤 설거지 문화, 이런 제사 문화 때문에 뭐 이혼한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그 메인 뉴스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뭐 한다, 기존에 우리가 이 설거지를 여성들이 당연시 이렇게 하던 것들,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던 것들, 이게 절대로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갖다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갖다 우리는 그 대항 헤게모니, 카운터 헤게모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존의 헤게모니와 이런 대항 헤게모니가 만다 이렇게 그 경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대항 헤게모니 세력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다 이런 어떤 그 당연시했던 이런 설거지 문화들이 만다 이제는 남성들도 그죠 같이 이렇게 그 해야 하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정착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그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우리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교육에서 그죠? 기존에 강력한 그런 어떤 그 헤게모니 그 어떤 장치를 갖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만다 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노력하면 만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계층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런 신념들을 갖다가 만다 유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만다 현대 사회에서는 만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그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조를 이렇게 그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학교 교육의 그런 성공 신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그런 경쟁 이데올로기가 많다.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다 승리한다 하더라도 만다 사회 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다 학교 교육에서 만다 이런 어떤 그 경쟁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라는 그런 성공 실화를 갖다가 그런 깨부수는 그런 대학 행위를 만들고 그죠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어떤 그 교육 문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헤게모니라는 것을 말한다. 결국에는 말싸움이 이렇게 말싸움이고 누가 말한다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누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하고, 누가 그냥 설득력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말한다.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분야에서 우리 지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싸움이고 프레임 싸움이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 선생님들도 한번, 유심히 이렇게 한번 그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한 그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문윤석 판사의 그 개인주의자 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구는 그 예전에 그 대장금이라는 그 MBC 그 TV 프로그램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뭐 내용이 참 괜찮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에 나와 그 지금까지 겪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누구나 자기 몫의 아픔은 그 안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드리고 싶은 그 한상궁 마마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장금아,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는 게 있다. 네 능력은 그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가는 데 있다. 자, 모두가 그만두는 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시작하는 것. 너는 얼음 속에 던져져 있어도 꽃을 피우는 꽃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내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쉬지 않고 가는 데 있어라고 격려해 주면서도 끝에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라며 그 알아주는 마음. 자, 우리 서로에게 자,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문육서 판사가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이 좀 이렇게 우리 지금 2021년 그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죠?
많은 뭐랄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열심히, 그죠? 쉼 없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겠어요, 이렇게. 참, 이 말이 진짜 가슴에 좀 이렇게, 애리는 어떤 그런 문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이번 주 Q&A 과제는, 자, 교육과정, 자, 커리큘럼의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비추어, 다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갖다가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